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수의사 송민규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질병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병원 방문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이 스트레스는 고양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과 컨트롤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은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은 고양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뜻하고, 작은 원은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뜻합니다. 결국 작은 원이 큰 원 안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지만, 큰 원을 벗어났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큰 원의 범위와 작은 원의 범위는 고양이의 성격과 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양이는 안정적인 환경과 계획적인 루틴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낯선 사람을 접했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주인이 나타난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양이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질병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은 그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질병은 2차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저 원인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비뇨기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은 FIC, 그리고 하부 요로계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고양이는 오줌을 싸지 못한다거나 혈뇨를 본다거나 배뇨를 어려워하는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증상이 지속된다면 얼른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뇨검사, 초음파, 엑스레이를 통한 영상검사,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했다 하더라도 환경이 그대로라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치료라기보다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스트레스 감소에 신경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소화기계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식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줄어들게 될 수도 있고요. 반려묘의 발톱을 깎아주었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바로 설사를 하게 됐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설사는 하루 뒤면 멈추지만 계속해서 3일 이상 지속되게 되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시어 원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상황에 대한 통제 능력을 잃게 되어 과도한 그루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차적인 피부 병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탈모 발생과 함께 박테리아, 곰팡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2차적으로 발생한 박테리아, 곰팡이 치료를 먼저 하면서 왜 과도한 그루밍을 하는가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 찾기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들처럼 스트레스 감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완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환경 바꿔주기가 있습니다. 환경 바꿔주기란 반려묘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과 물건을 고양이 친화적으로 바꿔주는 것을 뜻합니다. 반려묘가 사냥놀이를 할 때 새로운 물건을 추가해주거나 요일마다 바꾸어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비뇨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화장실 문제일 수 있으므로 화장실을 추가해 주거나 모래를 바꿔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물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물을 통한 방법은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환경 바꿔주기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힘들면 약을 처방하듯이 고양이도 약물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성적인 고양이 관절염 환자는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므로 통증을 경감시켜 주어야 고양이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줄여주면 고양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고양이의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항우울제를 먹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로 인해 방광염이 발생하였다면 질병치료제와 함께 항우울제를 같이 복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면 좋습니다. 이 경우 항생제와 함께 항우울제를 제가 같이 처방을 하니 매우 효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약물에 의존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큰 거부감은 갖지 마시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여 반려묘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혹은 다른 이유들로 발생한 질병 때문에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는데요. 때로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는 상당히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병원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을 수도 없고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내원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반려묘를 이불로 감싸거나 보호자 품에 안고 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들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동물인데 이러한 방법들은 고양이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반려묘를 병원에 데려오는 방법은 케이지에 이불을 감싸서 데려오는 방법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정석인데요. 고양이 케이지를 수건이나 이불로 감싸고 주변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탈 때에는 고양이 케이지를 이불로 덮어주시고 안전벨트를 매어서 고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불을 덮어 시시각각 변하는 창문들의 장면을 막아주시고 안전벨트로 고양이의 케이지의 안정감을 확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케이지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케이지는 위아래가 분리되는 케이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케이지가 반려묘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수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건이나 이불을 통해 반려묘를 안전하게 진료대에 안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하게 진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리고 후각적인 안정을 줄 수 있도록 반려묘가 사용하고 있는 이불이나 장난감 등을 케이지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 페로몬제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고양이는 약물을 먹고 내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먹게 되면 진정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진정이란 사전적 용어로 안정되게 만들거나 잠이 들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되면 고양이가 안정됨으로 체열 또는 다른 검사 시에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반려묘는 물론 보호자, 수의사, 간호사 모두에게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가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하면 더욱 과도한 스트레스와 함께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만약 내 반려묘가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내원 전에 병원에 연락하셔서 미리 약물을 처방받고 진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의사는 근육 약물을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수의사 선생님들께 요청해서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 부작용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처치를 수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을 마쳤다면 진료를 바로 보셔야 되겠죠? 고양이는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와는 달리 고양이는 대부분 폐쇄적인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양이 친화적인 공간을 찾아주시어 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의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호자님들이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반려묘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보호자님의 삶의 질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생명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많은 존중과 배려,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반려묘를 키우고 계시거나 키울 생각이 있으시다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수의사 송민규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려묘와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